라이프스케이프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준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는 박희선 교수님 지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라이프스케이프는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예쁜 가구 제품 컷을 생성을 해서 온라인 판매에 도움을 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회사에서는 가구를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필요 없이 이제 가구 사진 찍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라이프스케이프에서 사용하던 툴 대신에 저희 한국 정서에 맞고 가구 도메인에 특화된 AI 생성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과제와 관련된 상용 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지모 AI와 프레스트 AI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모 AI와 프레스트 AI 모두 기업에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데요. 지모 AI는 가구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성되는 배경의 컷의 퀄리티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두 서비스 모두 해외 상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적 취향에 맞지 않는 조명이나 스탠드가 생성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과제 목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인테리어 공간에 배경 생성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공간 중심의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인 SDXL 모델과 SD3 모델을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생성된 인테리어 특화 모델을 가지고 두 번째로 배경컬 생성하는 인퍼런스를 개발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 구축입니다. 밑에 플로우는 저희가 구축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그런 해결책을 나타내는데요. 처음에는 국내 사이트 중심의 침대와 소파만 쿨링했지만 너무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모델이 학습이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 침대와 소파 이미지를 쿨링하고 이 학습 데이터에 보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침실이나 거실과 같은 공간을 모델링하기 위해 가지고 밑에 거실장과 같은 보조 가구를 중심으로 한 이미지를 쿨링해서 총 3226장의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습 데이터는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스윈 IR 모델을 이용해서 업스케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블립 대신에 GPT-4.5를 이용해서 캡션을 생성을 했습니다. 밑에 플로우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캡션의 형식을 시도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3차 실험에서는 이미지에 대해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었고, 메인 가구와 서브 가구를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인코더로 클린 모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이 복잡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은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잘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커리큘럼 러닝 기법을 도입을 했는데, 커리큘럼 러닝은 인간이 학습하는 것처럼 쉬운 난이도의 데이터를 먼저 학습하고 점차 어려운 데이터를 학습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는 좀 쉬운 캡션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한 뒤에 이후에는 어려운 캡션을 포함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모델 학습시킬 때 모델의 수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고, 또한 복잡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더욱 프롬프트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3 모델의 경우에는 텍스트 인코더로 T5XXL 인코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이해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SDXL에 발생을 했던 색이 섞이는 문제, 그리고 투톤 벽지가 잘 생성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FID 스코어에서도 SD3 모델로 파인튜닝하는 결과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제부터 배경컬을 생성하는 인퍼런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컬을 생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스테이블 디퓨전 인페인트인데, 왼쪽 사진을 보시다시피 가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경컬을 생성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구를 고려하면서 배경컬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오른쪽과 같이 포커스 인페인트, 브러쉬넷, 컨트롤 인페인트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컨트롤 인페인트가 가장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배경컬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인페인트도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었는데요. 그 예시로 배경의 그림자가 어색하게 생성이 되거나, 그리고 작은 소품에 대해서는 잘 생성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레이턴트 노이즈 인젝션이라는 과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 생성 과정 중에 후반부에 노이즈를 주입을 해서 이미지를 일부 변형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컨트롤 인페인트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전의 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왼쪽에는 텍스트 요청사항을 이용해서 생성했는데, 보시다시피 좀 퀄리티가 높게 생성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스타일 참고 이미지를 입력받는 경우인데, 이 역시
벽의 색깔인 마른색과 오렌지색을 잘 반영을 해서 그리고 가구와 어울리게 이미지를 생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모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가구가 포함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은 가구의 눕기를 딸 수가 있고요. 이 눕기 따는 가구 사진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 프롬프트에서 프롬프트 불러와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 혹은 유저가 직접 요청사항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생성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스타일 창고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미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GPT-4가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고,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성능평가 사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비교하는 모델과 매트릭을 선택할 수 있고, 다음에 정렬하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은 SDXL을 파인튜닝한 모델이고 2.0은 SD3를 파인튜닝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생성된 이미지와 그에 따른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고, 제일 오른쪽에서 이제 모델 간의 매트릭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가구 도메인에 특화된 학습 데이터 구축을 해서 한국 정서에 맞는 인텔 비어컨 생성 라이프스케이프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상품 가구 변형 없이 배경컷을 생성할 수 있었고, 스타일 창고 이미지를 이용해서 간단히 고품질 스튜디오 컷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해외 툴 대신에 한국 정서에 맞게 이미지 생성할 수 있었고, 해외 툴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